응급실에서 뒤치다꺼리나 하는 년이 무슨 시집을 온다고 그래? 꿈도 꾸지 마.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저는 박서아, 29살입니다. 작은 병원 응급실에서 행정직으로 일하고 있죠. 화려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병원에서 환자들의 서류를 처리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가끔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의료진을 돕기도 하죠. 그날도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윤지영과 함께 한강공원을 걸으며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1년 동안 사귀면서 지연은 늘 착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야근으로 힘들어하면 밤늦게라도 병원 앞에서 기다려줬어요. 가끔 비싼 선물을 사줄 때면 제가 오히려 부담스러워했는데 지연은 그냥 직장에서 보너스를 많이 받았다고만 했습니다. 서아야. 지연이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혹시 헤어지자는 말을 하려는 걸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생긴 걸까? 온갖 나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우리 집에 인사 좀 드릴래?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지연을 바라봤어요. 인사? 부모님께? 저희 사이는 좋았지만 아직 그런 단계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는 뜻이잖아요. 지연은 늘 부모님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았습니다. 바쁘시다는 말만 했죠. 한 번은 제가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회사 다니신다고만 했어요. 갑자기 왜?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기쁘면서도 두려웠죠. 지연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 사실 내가 숨긴 게 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숨긴 게 있다니. 온갖 나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결혼했다거나 아니면 빚이 있다거나 혹시 병이 있는 건 아닐까? 우리 아버지가 그냥 회사원이 아니야. 지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손에 땀이 나는 게 느껴졌어요. 윤화그룹 회장이야.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윤화그룹? 그 유명한 대기업? 저희 병원에도 윤화그룹 건물이 보이는데 매일 출근하면서 저 건물 사람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백화점에서도 윤화그룹 계열사를 자주 봤어요. 제가 절대 살 수 없는 명품 가게들이었죠. 그럼, 재벌? 제 목소리는 바보같이 떨리고 있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하지만 서아가 불편하지 않았으면 해서 숨겼어. 돈 때문에 날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싶었거든.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재벌,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제 낡은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어요. 가방도 몇 년째 쓰던 거였죠. 옷도 세일 기간에 산 거고요. 순간 제가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지연 옆에 서 있기가 민망했어요. 왜 이제야 말해? 제가 물었죠. 약간 화가 났어요. 1년 동안 속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안해. 지연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평범하게 만나고 싶었어. 내 집안 배경 때문에 날 대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봐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거든. 그 말에 화가 좀 풀렸어요. 이해는 됐습니다. 재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달리 보겠죠. 진심을 알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지연아, 난 평범한 사람이야. 재벌집 며느리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지연이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서아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좋은 사람이야. 아버지도 서아를 보면 분명 좋아하실 거야.
지연의 눈을 보니까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는 정말 저를 사랑하고 있었고 제가 그의 집안에 받아들여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숨겼던 것도 나쁜 의도가 아니라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겠죠. 알았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가볼게. 내 부모님께 인사드릴게. 지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고마워, 서아야. 정말 고마워. 하지만 제 가슴 한편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재벌집 며느리라니.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인데요. 그들이 저를 받아들여 줄까? 혹시 시험 같은 걸 하진 않을까? 김장을 시킨다거나 집안일을 시킨다거나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요즘 시대에 그런 일이 있겠어요. 이번 주말에 가자. 지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너 만나고 싶어 하셔. 벌써?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응, 아버지가 빨리 보고 싶다고 하셔. 지연이 미안한 듯 웃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뭘 입어야 하지? 선물은 뭘 준비해야 하지? 어떻게 행동해야 신뢰가 안 될까?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조언을 구했죠. 대박이다, 서아야. 친구가 소리쳤어요. 재벌이라니. 근데 겁나.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울릴까? 왜 안 어울려? 넌 착하고 성실하잖아. 친구가 격려해줬어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꿈속에서도 저는 거대한 저택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문이 열리면 뭐가 나올까?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벽 3시에 깨서 인터넷으로 윤화그룹을 검색해 봤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회사였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죠. 주말이 다가올수록 긴장이 커졌어요. 과연 저는 그들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옷장 앞에서 1시간이나 고민했어요. 너무 화려하면 건방져 보이고 너무 수수하면 성의 없어 보일 것 같았죠. 옷을 입었다 벗었다를 5번은 반복했습니다. 결국 깔끔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작은 진주 귀걸이를 선택했어요. 화장도 신경 썼죠. 너무 진하지도 너무 연하지도 않게요. 지연이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고급 세단이었지만 저는 긴장해서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손에는 백화점에서 공들여 고른 과일 선물 세트가 들려 있었죠. 직원한테 물어가며 제일 좋은 걸로 골랐습니다. 한 달 월급의 반이 날아갔어요. 긴장 풀어. 괜찮을 거야. 지연이 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땀으로 축축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차는 점점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주변 집들도 하나하나가 저택 같았어요. 담장도 높고 정원도 넓었죠.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곳.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저택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대했습니다. 궁전 같았죠. 높은 담장과 철문, 그리고 그 안에 펼쳐진 정원. 드라마 세트장 같았어요. 분수대까지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제가 멍하니 물었어요. 응. 지연이 미안한 듯 웃었죠. 놀랐지? 놀란 정도가 아니었어요. 충격이었죠. 이런 곳에서 지연이 자랐다니. 저희 집은 작은 아파트인데요. 문이 열리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만 해도 저희 집 거실보다 넓었어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벽에 걸린 그림들. 모든 게 압도적이었죠. 제 낡은 구두가 그 고급스러운 바닥을 밟는 게 죄송스러웠어요.
어서 오세요. 한 중년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한복 차림이었어요. 가정부인 것 같았죠. 지연 도련님 그리고 박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얼른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들어오세요. 그녀가 공손하게 안내했죠. 복도를 걷는데 양쪽으로 방문들이 보였어요. 얼마나 큰 집인지 가늠조차 안 됐습니다. 벽에는 유명해 보이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요. 그때 복도 저편에서 또 다른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명품 브랜드로 온몸을 두른 차림새였죠. 명품 가방도 들고 계셨고 목걸이도 엄청 비싸 보였어요.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지연아, 그 여성이 차갑게 말했어요. 이 친구가 내가 말하던 목소리에 온기가 전혀 없었어요. 마치 물건을 보듯이 저를 훑어보고 계셨죠. 네, 고모. 박서하예요. 지연이 소개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고모 윤미. 지연이 차 안에서 미리 설명해줬던 분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여동생이시고 계급의식이 강하시다고 했죠. 조심하라는 당부도 했고요.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냉랭한 분위기였어요. 윤미의 고모는 저를 위에서 아래까지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마치 물건 검수하듯이요. 제 옷, 제 구두, 제 가방, 제 헤어스타일, 모든 걸 꼼꼼히 살피는 게 느껴졌어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코웃음을 쳤죠. 안녕하세요. 박서하라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허리를 깊이 숙였죠. 고모는 대답 대신 지연을 봤어요. 응급실 직원이라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뭐, 일은 고되겠네. 고모가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동정 따위 없었습니다. 오히려 멸시가 가득했죠. 응급실 직원이 뭐 어때서요? 저는 제 일이 자랑스러웠어요. 밤낮 없이 아픈 사람들을 돕는 일인데 급여는 적어도 보람 있는 일이었죠. 네, 힘들지만 보람 있는 일이에요. 제가 최대한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보람. 고모가 그 단어를 비웃듯 반복했어요. 보람으로 배가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 요즘 같은 세상에 돈이 최고지.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너무 무례한 말 아닌가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고모,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괜찮아요. 제가 지연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죠. 처음 만난 자리에서 싸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인상을 망치면 안 되잖아요. 고모는 다시 한번 저를 훑어보더니 돌아섰어요. 거실에서 기다려. 회장님이 곧 오실 거야. 그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걸어갔죠. 우리는 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거실은 또 얼마나 넓은지. 천장도 높았어요. 소파에 앉았지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엉덩이만 살짝 걸쳐 앉았죠. 고모는 건너편에 앉아 계속 저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도 트집을 잡을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서아 씨,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고모가 물었습니다. 지방 국립대 나왔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아, 고모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그래, 요즘은 지방대도 괜찮다지. 다들 대학 가니까. 계속되는 은근한 무시였어요. 제 출신, 제 직업, 제 배경, 모든 게 그녀 눈에는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부모님은 뭐 하세요? 고모가 또 물었어요. 아버지는 공무원이시고 어머니는 주부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 고모가 또 그 반응이었어요. 무시하는 투였죠. 지연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넘어야 할 산이었습니다. 지연을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견뎌야 했죠. 심호흡을 했어요. 참자, 박서아. 참아야 해. 분위기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회장님은 오시지 않았고 고모의 날선 시선만 계속 느껴졌죠. 시계를 보니 벌써 30분이 지나 있었어요. 저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가정부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화장실을 알려줬어요. 복도를 걷다가 발코니 문이 열려 있는 걸 봤습니다. 바람이라도 쏘일까 싶어 밖으로 나갔죠. 정원이 내려다 보였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잘 가꿔진 나무들과 꽃들, 그리고 분수. 정말 그림 같았죠. 하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과연 제가 이곳에 어울릴 수 있을까? 고모 같은 분들을 계속 만나야 한다면 견딜 수 있을까? 제 자존심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때 지연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서아야, 미안해. 고모가 좀 그래. 좀이 아니라 많이 그래.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 완전 무시당하는 것 같아. 참아줘. 고모는 원래 저래. 지연이 제 어깨를 안아줬죠. 조금만 참아줘. 아버지는 다르실 거야. 지연이 제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을 겉으로 안 보시거든.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회장님만 괜찮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잠시 후 집을 나섰습니다. 회장님이 늦어지신다는 연락이 왔거든요. 지연이 근처 카페에서 차라도 마시자고 했어요. 잠시라도 그 집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숨이 막혔거든요. 집 앞 골목을 걷고 있었어요. 한적한 주택가였죠. 나무들이 늘어선 조용한 길이었습니다. 공기가 맑았어요.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으윽,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골목 한쪽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저기요. 저는 달려갔습니다. 반사적이었어요. 응급실에서 일한 경험 때문인지 아픈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죠.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 남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옷차림은 낡은 작업복이었고 얼굴에는 땀이 흥건했죠. 한쪽 다리를 붙잡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숨소리도 거칠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제가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괴로운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다리를 삐끗한 것 같소?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볼게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다리를 살폈습니다. 발목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빨갛게 부풀어 있었죠. 바지를 조금 걷어 올려 확인했습니다. 확실히 삐끗한 게 맞았어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았죠.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고모 윤미희였어요. 언제 나왔는지 우리 뒤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죠. 사람이 다쳤어요. 도와드려야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고모가 비웃었어요. 저런 거리에 있는 사람들 돈 달라는 거야. 요즘 그런 사기꾼들 많아. 그냥 지나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돈 달라는 거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다친 게 보이잖아요. 다친 건 맞아요. 발목이 많이 부었어요.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지연아, 내 여자친구 좀 데리고 가. 고모가 지연에게 말했어요. 괜한 일에 휘말리지 말고. 지연은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고모와 저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보였죠. 하지만 저는 일어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 앞에 다친 사람이 있는데 그냥 갈 수는 없었어요.
저 먼저 이분 응급 처치하고 갈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고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정말 답답한 애네. 저런 걸로 시간 낭비하고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려면 상황 판단을 해야지. 저는 고모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가방에서 늘 가지고 다니던 소독약과 붕대를 꺼냈어요. 응급실 직원이라 습관적으로 챙기는 물건들이었죠. 파스도 있었고요.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제가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뭔가 관찰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그의 발목을 고정했어요. 붕대를 감으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사세요? 응, 근처에 산다네. 남자가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정중했습니다. 혼자 계세요? 제가 물었죠. 혼자 산다네. 남자가 짧게 답했어요. 가족도 없이 혼자 사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잘 도와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죠. 근처에 정형외과 있어요. 거기 가보세요. 엑스레이 찍어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소.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사람 드문데. 목소리가 정중했어요. 허름한 옷차림과는 달리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말투도 교양 있는 사람 같았죠. 뭔가 이상한 느낌이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천만에요. 조심히 가세요. 저는 일어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자는 절뚝거리며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지연을 돌아봤죠. 지연은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아야. 지연이 뭔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왜? 제가 물었죠. 아니, 아무것도 아냐.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뒤에서 고모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참 대단하네. 길바닥 사람이나 돌보고 정말 어울리지 않는 애야.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친 사람을 도운 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을 때 분위기는 더욱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고모 윤미희는 소파에 앉자마자 저를 향해 나를 세웠어요. 표정이 무서웠죠. 박서아 씨. 고모가 제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습니다. 방금 그 행동 뭐였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다친 사람을 도와드린 건데요. 다친 사람? 고모가 비웃었습니다. 그게 다친 건지 사기인지 어떻게 알아? 요즘 그런 수법 많아요. 일부러 넘어져서 동정심 유발하고 돈 뜯어내는 거. 하지만 정말 다치셨어요. 발목이 부어 있었고 걷기도 힘들어 하셨어요. 제가 설명하려 했죠. 그렇게 순진하게 살면 안 돼요. 고모가 말을 잘랐습니다. 특히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려면 말이에요. 세상 물정을 알아야 한다고요. 며느리.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고모는 노골적으로 제가 이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었죠. 우리 집안 며느리는 아무나 못 돼요. 고모가 이어서 말했어요. 신분도 중요하고 집안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격이 맞아야 해요. 돈 많은 집안이랑 결혼하려는 여자들 많거든요. 무슨 일 하는지 아버님께 잘 말씀드려야겠네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신분? 겨?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들을 말인가 싶었죠. 하지만 참았어요. 화를 내면 질 것 같았으니까요. 여기서 감정 조절 못하면 정말 안 될 것 같았어요. 직업이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일을 통해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고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반박하는 거예요, 지금?
반박이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고개를 들고 고모를 똑바로 봤어요. 저는 제 일이 자랑스러워요. 병원에서 사람들을 돕는 일이요. 자랑스럽다. 고모가 그 말을 비꼬듯 되풀이했어요. 참 순수하네. 그래서 길바닥에 넘어진 사람도 덥석 도와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사람이 다쳤는데 안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제가 대답했죠. 고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태도로는 우리 집안에 못 들어와요. 진짜 며느리감은 상황 판단을 할 줄 알아야 해요. 언제 도와줘야 하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특히 재벌집은 조심해야 한다고요. 늘 누군가 노리고 있거든요. 제 가슴이 답답했어요. 도와줘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 사람이 다쳤는데 물러서라고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부자들의 세계인가요? 지연이 끼어들었어요. 고모,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서아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너는 가만히 있어. 고모가 지연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데려온 여자잖아. 책임져야지. 내가 지금 테스트하는 거야. 우리 집안에 맞는 애인지. 테스트라는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지금 저를 시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긴장했죠. 혹시 회장님이신가? 고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오셨네. 잘 됐어. 이해 좀 보세요. 길바닥에서 이상한 사람 도와주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회장님을 뵙기도 전에 이미 고모한테 찍혔습니다. 이러다 첫인상부터 망치는 거 아닐까? 저는 손을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죠. 무슨 일이야?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이 커졌습니다. 저 사람은 아까 그 골목에서 넘어져 있던 남자였어요. 허름한 작업복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분명 같았습니다. 아까 제가 발목을 감아드렸던 그 사람이요.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아, 아까 그분?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고모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이분이 지연 아버지, 윤대철 회장님이시잖아. 회장님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아까 골목에서 봤던 바로 그 미소였습니다. 제가 붕대를 감아드릴 때 지으셨던 그 미소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시험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다 계획된 일이었던 겁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까 그 남자가 회장님이라고요? 제가 무릎 꿇고 발목을 감아드렸던 그분이 지연의 아버지란 말인가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윤대철 회장님은 거실로 천천히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절뚝거리는 게 보였어요. 제가 붕대로 감아드린 발목 때문이었죠. 하지만 표정은 여유로웠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정장이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아까의 허름한 작업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하지만 얼굴은 똑같았어요. 분명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박서아 씨, 오늘 도로에서 나를 도와줬지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고모 미희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네, 아버님, 그게 무슨... 설마 아버님이 그 사람이었어요? 내가 일부러 길에서 쓰러져 있었어. 회장님이 담담하게 말씀하셨죠. 박서아 씨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어서.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시험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죠. 회장님은 며느리가 믿을 제가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제 본성을 보고 싶으셨던 거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가 나야 하나
당황해야 하나. 온갖 감정이 뒤섞였어요. 속았다는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제가 시험을 통과했다는 안도감도 들었죠. 지연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건 미리 말씀하시지. 저도 몰랐어요. 미리 말하면 무슨 소용이냐? 회장님이 지연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본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야. 준비된 모습은 진짜가 아니지. 고모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일부러 그런 행동을? 왜요? 그래.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리고 박서아 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를 도와줬어.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로. 옷차림을 보고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말이야. 회장님의 시선이 고모에게 향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고모가 움찔했죠. 미희야, 너는 뭐라고 했지? 회장님이 물으셨습니다. 고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저런 거리에 있는 사람들 돈 달라는 거라고 했지. 회장님이 고모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셨어요. 그냥 지나가라고 했고 사기꾼이라고도 했지. 고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얼굴이 빨개졌다가 하얗게 변했어요. 저도 숨이 막혔습니다. 회장님이 다 들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고모가 저를 무시하고 비난했던 모든 말들을요. 그리고 제가 그걸 무시하고 끝까지 회장님을 도와드렸던 것도요. 안께 회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명령이 아니라 부드러운 권유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소파에 앉았어요. 머리가 복잡했죠. 시험을 통과한 건가 아니면 실수를 한 건가. 회장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제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박서아 씨, 놀랐겠군. 미안하네. 네.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미안하네.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었어.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로 좋은 사람인지 알고 싶었거든.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보고 싶었지. 그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이셨나요? 회장님은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셨죠. 내가 원하던 며느리감이야. 정확히 내가 찾던 사람이네.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합격이라는 뜻인가요? 진짜로?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본 모습이 드러나지. 회장님이 말씀을 이으셨어요. 박서아 씨는 낯선 사람이 다쳤을 때 망설이지 않았어. 그게 중요해. 고모는 구석에서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자신이 깔봤던 여자가 회장님의 인정을 받는 걸 보고 있었죠. 제가 봐도 충격받은 게 역력했습니다. 지연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아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박서아 씨, 앞으로도 많은 시험이 있을 거야.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 하지만 오늘 본 모습이면 충분할 것 같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심이었죠. 지연을 사랑했고 이 시험들을 통과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찻잔을 천천히 들어 올리셨어요.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모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지연은 제 손을 놓지 않고 있었죠. 공기가 무거웠어요. 잠시 후 회장님이 찻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고모를 똑바로 보셨어요. 미희야. 회장님이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고모가 화들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너는 오늘 무슨 짓을 한 거야?
회장님의 질문이었지만 질책에 가까웠죠. 고모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그냥 집안을 생각해서 박서아 씨를 무시했지.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직업을 깔봤고 출신을 비웃었어. 학교도 무시했지. 그리고 내가 쓰러져 있을 때는 거지 취급을 했어. 사기꾼이라고까지 했고, 고모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회장님이 다 들으셨으니까요. 우리 집안이 재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해? 회장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게 우리 집안의 품격이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고모가 말을 더듬었어요. 저는 단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조심하는 게 무시하는 거랑 같아? 회장님이 반문하셨죠. 너는 박서아 씨를 처음 보자마자 깔봤어. 응급실 직원이라는 말에 코웃음 쳤지. 지방대 나왔다는 말에 비웃었고, 고모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회장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칼날 같았죠. 그런 게 아니라면 뭔가. 회장님이 찻잔을 내려놓으셨어요. 너는 오늘 우리 집안의 품위를 떨어뜨렸어. 돈 많다고 잘난 척하는 속물이 바로 너 같은 사람이야.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회장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고모를 향한 칼날이었어요. 고모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치마폭 들어오는 여자보다 남을 돌볼 줄 아는 여자가 우리 집 며느리다.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회장님은 제 본질을 봐주신 거였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요. 돈이 많고 학벌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회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사람됨이지. 박서아 씨는 낯선 사람이 다쳤을 때 망설이지 않았어. 그게 진짜 품격이야. 고모는 이제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평생 계급의식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 그 가치관을 정면으로 부정당한 겁니다. 미희, 너한테 실망했다. 회장님이 마지막 일격을 날리셨어요. 방금 거리 사람 무시하던 말. 내가 다 들었다. 그게 우리 집안 사람이 할 말이냐? 내가 그렇게 교육받았어? 고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경직되었습니다. 얼굴은 새빨개졌다가 다시 하얗게 질렸어요.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죄송합니다, 아버님. 고모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지. 회장님이 저를 가리키셨어요. 박서아 씨한테 사과해야 할 거 아냐? 고모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눈빛에는 여전히 거부감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회장님 앞에서 어쩔 수 없었죠. 죄송합니다, 박서아 씨. 고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실례를 했네요.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진심은 아니었어요. 목소리에 진정성이 없었죠. 하지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힘든 하루였으니까요. 고모를 용서하는 건 나중 일이었죠. 회장님이 일어서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박서아 씨 수고했네.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줘서 고맙네. 그리고는 지연을 보셨죠. 아들, 좋은 여자 만났구나. 놓치지 마라. 이런 사람 흔하지 않아. 지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네, 아버지. 절대 놓치지 않을게요.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지연이 제 팔을 붙들어줬죠. 집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고모는 거실에 홀로 서서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완전히 패배한 사람의 뒷모습이었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차에 탔지만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지연도 저도 오늘 있었던 일을 소화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결국 입을 연 건 지연이었어요. 서아야, 정말 미안해. 지연이 핸들을 잡은 채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시험을 할 줄은 몰랐어. 나한테도 말씀 안 하셨거든. 괜찮아.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이해는 돼. 재벌집 며느리를 고르는데 신중해야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시험을 통과했다는 안도감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어요. 결국 저는 검증 대상이었던 거잖아요. 제가 진짜 괜찮은 사람인지, 돈을 노리는 건 아닌지, 제 인격이 평가받은 거죠. 그래도 너무하신 거 아니야? 지연이 화가 난 듯 말했어요. 일부러 넘어져서 시험하시다니. 하지만 덕분에 회장님께 인정받았잖아. 제가 웃으며 말했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골목에서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제가 그 남자를 무시하고 지나갔다면, 고모 말대로 사기꾼일 수도 있다고 의심했다면, 저는 그 시험에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옳은 걸까요? 사람을 시험하는 게 정당한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회장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박서아 씨, 시간 되면 잠깐 만나고 싶은데. 혼자서? 저는 놀랐습니다. 또 무슨 시험인가 싶어 긴장했죠.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네, 언제 뵐까요? 오늘 저녁 어떤가? 회장님이 물으셨어요. 네, 가능합니다. 제가 대답했죠. 회장님은 조용한 카페를 지정하셨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죠. 정장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부드러웠어요. 앉게. 회장님이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부르셔서 무슨 일이신지, 어제 일 때문에 불편했겠지. 회장님이 먼저 말씀을 꺼내셨어요. 사과하려고 불렀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이 제게 사과를요? 재벌 회장이 평범한 저한테요? 저야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얼른 말했어요. 아까 몰라보고 신뢰가 많았어요. 회장님이신 줄 알았다면 더 조심스럽게 대했을 텐데. 알았다면 어쨌겠나? 회장님이 물으셨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더 조심스럽게, 더 정중하게 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진심은 아니었겠죠. 회장님이라는 걸 알았다면 제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다면 저도 모르게 더 잘 보이려고 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계산하고 생각하면서 움직였겠죠. 회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시험을 한 거야. 준비된 모습이 아니라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조금 서운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믿어주시지 않으신 것 같아서요. 시험이 필요하다는 게. 회장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믿음은 쉽게 주는 게 아니네. 특히 내 아들의 평생을 함께할 사람에게는.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알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시험이 계속된다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언제까지 증명해야 하는지. 계속 의심받으면서 살 순 없잖아요. 더 이상 시험은 없네.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어제 하루로 충분했어. 자네의 본 모습을 봤으니까.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사람은 겉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걸 당신이 보여줬소.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든 어떤 옷을 입었든 당신은 다친 사람을 도왔어. 그게 바로 내가 원하던 며느리의 모습이야. 진짜 품격이지.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회장님은 제 본질을 정확히 봐주셨던 겁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믿어주셔서, 인정해주셔서, 나야말로 고맙지. 회장님이 찻잔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내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지연이가 자네를 얼마나 아끼는지 아나? 알아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저도 지연을 많이 사랑해요. 그때 회장님의 전화가 울렸어요. 지연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전화를 받으셨죠. 아들, 걱정 마라. 내 여자친구는 훌륭한 사람이야. 회장님이 전화기 너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아를 사랑하는 거죠, 아버지.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아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회장님이 웃으셨어요. 따뜻한 웃음이었죠. 제가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다시 그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정식 가족 식사 자리였어요. 지연의 어머니도 뵙게 되는 날이었죠.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긴장은 됐지만 지난번처럼 두렵지는 않았어요. 회장님이 저를 인정해 주셨으니까요. 그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옷도 편하게 입었어요. 너무 꾸미지 않았죠. 현관문이 열렸을 때 회장님이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게. 기다렸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는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이제는 아버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우아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지연의 어머니셨죠.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계셨어요. 고모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님, 인사드립니다. 박서아입니다. 제가 정중히 인사했어요. 그래요,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연이 매일 당신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죠. 고모 윤미희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조용했습니다. 지난번 일로 완전히 기가 꺾인 것 같았죠. 저를 보더니 고개만 살짝 숙였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어머니는 제게 여러 가지를 물으셨지만 캐묻는 느낌이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서아 씨는 응급실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힘들지 않나요?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힘들기도 하지만 보람 있어요. 제가 대답했죠. 아픈 사람들이 나아가는 걸 보면 뿌듯해요. 그게 제 일의 의미예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마음 가진 사람이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귀한 일이에요. 식사 중간에 회장님이 제가 지난번에 했던 일을 어머니께 말씀하셨어요. 거리에서 다친 사람을 도왔다는 이야기요. 어머니는 감동하신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다들 모른 척하고 지나가잖아요. 식사가 끝날 무렵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회장님께 향했죠. 중요한 발표가 있는 것 같았어요.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가 있네.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 혹시 결혼 이야기신가? 지연아. 회장님이 아들을 보셨습니다. 데려와라. 박서아 씨를. 지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지금 결혼 허락하시는 건가요? 이 아이는 우리 가족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사람을 봐왔는데 이 아이는 진짜야.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회장님의 선언에 놀란 것 같았죠. 저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박서아 씨, 오늘 시험은 당신이 통과했소.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시험? 오늘도 시험이었나요? 또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의 시험은 없네. 회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죠. 다른 건 필요 없어. 당신의 마음을 이미 봤으니까. 진심을 확인했어.
지연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아야, 들었지? 아버지가 허락하셨어. 우리 결혼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힘들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도 일어나서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환영해요, 서아 씨.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진짜 딸이 생긴 것 같네요. 고모만 구석에서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저를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회장님이 인정하신 며느리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이 말했어요. 서아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뭐가? 제가 물었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 가족을 대해줘서.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을 움직인 거야. 가식 없는 내 모습이. 저는 웃었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걸. 다르게 행동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거야. 지연이 제 손에 키스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힘든 시험이었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으로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누군가를 위해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 모습으로 사랑받는 것. 회장님은 그걸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죠. 거칠애가 아닌 진심을요. 이제 저는 재벌집 며느리가 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 응급실에서 일할 거고 계속 어려운 사람을 도울 거예요. 그게 바로 박서아니까요. 제 정체성이니까요. 지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든 우리는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니까요. 시험도 이겨냈으니까요.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열렸죠. 재벌집 며느리로서의 삶.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박서아입니다. 사람을 돕는 박서아요.